2% 배고프실까봐 아, 또 또 슈퍼챗이 슈퍼챗을. 또 아유 참 정말. 끝나고 나서 네. 네. 지난번에도 커피 한 잔. 혼자 드셨잖아요. 저는 저런 거 좀 보내시면 쏙쏙 저 혼자 먹습니다. 네. 네. 먹는 거 그냥 남는 게 인생이다. 어. 나머지는 추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장순원 기자 음.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폐지방, 그냥 지방, 폐지방, 버리는 지방, 네, 맞아요. 폐지방, 예, 폐지방 얘기. 저희 다 몸에 많이 저장하고 있잖아요. 지방을 많이 저장하고 네, 있는데 네. 아니신가요? 뭐 많이 저장하고 있습니다. 예. 곳곳에. 이거 취재하면서 저는 이제 저희 몸에 있는 지방이 네. 이제 활용도가 높다는 사실 하나랑 또 이 지방이 지금은 의료 폐기물로 처리가 된다는 걸 새로 알았는데 예, 그 이제 현재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예. 뭐 수술하면서 나오는 어떤 뭐 인체 적출물이나 네. 뭐 이런 뭐 지방 같은 것들을 네. 의료 폐기물로 지정해서 이제 버려야 됩니다. 절차에 따라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예. 아주 일부 뭐 시험용이라든지 연구용을 제외하면 다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이 폐 지방 같은 경우에 사실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뭐 이걸 잘 가공하면 네. 피부에 어떤 화상을 입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연고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요. 뭐 이렇게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지방을 이용해서. 네, 네. 뭐 해외에서도 예. 뭐 이 폐 지방을 활용해서 뭐 이런 치료제나 혹은 뭐 미용 재료로 많이 쓰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 왜 필러 주사라고 네. 그 피부랑 비슷한 조직인데 그 네. 주사기를 통해서 피부에 넣으면 왜 얼굴이 좀 주름도 사라지고 왜 빵빵해지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게 있거든요. 이 폐지방을 활용해서 그런 필러 주사로도 활용하고 뭐 줄기세포라든지 뭐 네. 에이즈에 관련된 연구도 하고 뭐 이렇게 활용도가 많아서 예. 우리나라도 이 바이오 업계 중심으로 우리도 좀 규제를 풀어달라. 이 폐기물 관리법 13조 2항만 고치면 이 13조 2항에는 인체에 나오는 모든 그런 적출물들을 일단 의료 폐기물로 본다.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예. 요 법을 좀 고쳐달라. 아하. 이런 요구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고 그럼 예. 잘 추출해서 팔 수 있도록 해달라.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길을 열어달라. 네. 길을. 근데 지금은 그게 금지입니까? 네,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폐기물, 인체에서 나온 적출물들이 무조건 다 의료 폐기물로 의료 폐기물로 보고 아. 버려야 되는데 단 하나 예외가 있다면 이제 태반. 태반. 네, 제대혈 뭐 이런 거. 그 태반 왜 저희 이제 아기 날 때 아, 네네. 태반. 네. 예. 그것만 의료용으로 이제 허가를 받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4군데 제약사가 이걸 이제 한다고 하는데 네. 아주 엄격하게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반만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태반 추출물은 그렇게 쓸 수 있는데. 네, 나머지는 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의료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이제 규제 완화 요구가 있어서 국회에서도 이 관련법이 한 2개 정도 계류가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런 그 폐지방 활용을 해서 이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그래갖고 예. 뭐 대구 지역에 무슨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이 폐지방을 활용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뭐 요런 메커니즘으로 그 대구에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지방흡입 시술 병원에서 나오는 그런 폐 지방들을 좀 모아서 예. 뭐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이제 트럭이 콜라겐이라든지 가져가서? 네, 뭐 이런 그 상용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지방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냉동 보관하고 있다가 콜라겐을 별도로 추출하고 네. 멸균도 하고 해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비쌉니까 그럼? 지방 흡입술이? 아니 폐지방이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가 있다고 해요. 이게 업계 주장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예. 우리가라는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지방 흡입술을 하면 네. 한 번 할 때마다 한 3kg에서 10kg 정도 이 폐 지방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게만 빼요? 한 번 할 때? 어디 가면 해줘요? 아니, 그런 거 나도 그거 하면 10kg가 빠지는 거야 그러면? 한번 장선원 하면? 기자 그런 거 취재 안 해왔습니까? 어디서 해주는 줄 알려줘야. 지방 흡입술 전문 병원이 많아요. 네, 그 네. 체인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와. 하여튼 여기서 가서 하면 한 3에서 10kg 정도의 폐지방이 나오고 네. 와, 이 하고 폐지방 1kg당 예. 적게는 한 6g,
많게는 한 15g 정도의 그 세포 외 기질이라는 게 추출이 된답니다. 이게 네. 일종의 액기스 같은 건데 네. 아, 다 쓰는 게 아니고 네, 그 그거를. 세포 외 기질의 한 30% 정도가 우리가 자주 이게 들을 수 있는 콜라겐, 왜 탱탱한 거 있잖아요. 왜 돼지 껍질 많이 콜라겐 먹잖아요. 요즘 네, 피부 네. 좋아지자고. 네, 네. 예. 그 콜라겐 뭐 이런 네. 게 나오는데 이 콜라겐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싸서 아, 뭐 한 5mg당 그 한 61만 원 정도. 뭐 금 같은 무게와 비교를 하면 뭐 2,600배? 그래서 아, 뭐 콜라겐의 어떤 매체에서는 금 1kg가 한 7,000에서 한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이 여기 폐지방을 잘 응축한 그 폐지방을 잘 응축해서 뭐 콜라겐이나 이런 걸로 만들면 뭐 그거보단 더 비싸다. 더 비싼 뭐 아하. 키로당 뭐 2억짜리 그 가치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펴기도 해요. 여튼 이게 이제 한 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그때 보고서를 한번 냈는데 네. 한 해 한 40톤 정도를 버리고 소각하고 이제 여기서 이걸 소각하지 않고 이렇게 좀 잘 활용해서 예. 부가가치 있는 상품으로 만들면 한 3조 원어치를 뽑아낼 수 있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뭐 이 업계의 주장이고 그래서 이걸 좀 예. 바꿔달라 규제를 완화해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콜라겐은 지금 그럼 만드는 건 다 수입한 지방. 그 뭘로 만드냐? 그러니까 인체에서는 지방. 뽑아낼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다른 나라는 지방 흡입술 하고 나면 그거를 재활용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 전부 활용하지는 않더라도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필러라든지 뭐 이런 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다른 규제를 좀- 나라는? 네. 아하. 수입사이네 다. 근데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지방 흡입술을 그렇게 많이 한다네요. 그 우리나라가 지방 흡입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야. 그래서 지금 나오는 소각량도 그 폐지방 소각량도 뭐 연간 40톤 정도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이제 강국이 되겠네. 강국이 되겠어. 근데 이게 미용 용도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초고도 비만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만 가능? 그냥 할 수도 있을 걸요. 그냥 초고도 비만 환자가 아니고 나는 그냥 내 기분에 배가 빼달라? 많이 나온 것 같다. 빼달라? 빼달라. 이게 미용 목적으로 되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네. 그게 아마 치료 목적이 모르겠네. 아닐까 싶은데 미용 목적으로 지방 흡입술을 하는 게 가능할까 싶어요. 미용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치료인데. 그럼요. 마음의 치료. 그럼 예뻐지고 멋있어지잖아요. 많은 병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치료. 뭐 해주죠. 그 뭐가 걱정이에요? 예. 근데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업계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네. 부작용도 있죠. 이게 이제 일종의 상업용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거래가 가능한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태반도 사실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허가받은 일부 업체에서만 활용할 수 있게 해놓지만 예. 이게 불법 유통돼서 뭐 요즘에 태반 주사 피곤하고 그러면 뭐 태반 주사라든 이런 거 많이 맞잖아요. 예. 그런데 불법 그 유통되는 태반을 활용해서 만든 것들도 많이 이제 적발이 되고 하고 있고 이 뭐 지방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렇게 비싸고 가치 있는 거라면 뭐 한 번 뺄 때 더 많이 뺀다든지 갑자기 뭐, 와서 예. 그냥 쓱 빼가고 그래서 이거 빼가면 난 괜찮아요. 뭐 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게 좀 이런 부작용 우려도 있고 뭐 생명윤리 뭐 이런 측면에서도 이걸 우리의 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도 되느냐. 그다음에 또 뭐 감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이 법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폐지방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그 이 폐기물 관리법이 워낙 그 바깥에 있는 아주 원천적인 규제라서 이걸 풀지 않으면 연구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뭐 복지부나 식약처에서는 아니, 그 법을 일단 폐지해야지 우리가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뭐 의료적으로나 뭐 미용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혹은 뭐 다른 데 쓸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 법 자체가 있음으로써 원천적으로 검토가 안 되니 먼저 좀 법안을 규제를 완화해 달라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주더라도 네.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안전성이나 효과는 당연히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거 그 무슨 규제 무슨 샌드박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아서 대구에서 이런 대구에서는 하고 있어요. 예, 관련된 걸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아직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그럼 기다려봐야지. 빨리 하지 말고. 아직 뭐 지금 이제 그래서 샌드박스 했는데 뭘 자꾸 끝나기도 전에. 이게 뭐 업계에서 워낙 요구가 계속 배가 나왔어요. 고파가지고 오늘 굉장히 예민하네요. 오늘. 네, 네. 정말 마음에 안 드네. 그럼 기다리지 왜 그걸 뭐 빨리. 웃을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앞으로 넘어야 될 사안들이 많이 그래서 있군요. 이제 국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정부에서 따로 입법을 하는 건 아니고 국회 네. 법안들이 계류가 돼 있으니까 예, 예. 그걸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죠. 네. 빨리 가야 되겠죠.
큰일이다. 좀 있으면 2% 출마설 나오겠더니 일이 너무 2% 많아. 출마설. 야, 그 세비밖에 못 하겠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고가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그 무슨 얘기예요? 네, 지금 전세 대출 뭐 쉽게는 아니지만 필요하면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이 전세 대출이라는 게 보증서가 필요한 대출 상품입니다. 네. 그 보증서를 끼고 대출을 받아야지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 그렇죠. 지금 이 보증서를 끊어주는 기관이 세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그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네. 그다음에 서울보증보험 이 예. 세 곳이 있는데 네. 앞에 말씀드린 두 곳은 주금공, 허그는 공공기관이라서 이 전세보증금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요. 주택금융공사. 네, 뒤에 주택금융공사하고 허그, 그 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대 5억 원까지 전세보증금 5억 원 미만만 대출을 해주고 예. 이 서울보증은 그 제한선이 없거든요. 뭐 9억이 되던 10억이 되건 전세보증금이 5억까지는 다 대출을 해줍니다. 현재는. 근데 이 서울보증보험이 이 전세 가격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 보증금을 갖고 이제 보증서를 끊어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안 된다. 앞으로 안 된다. 이런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서에 7억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해준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뭐 그러니까 그 금액은- 네, 기준선이 중요할 텐데 금액은 아직 뭐 정해진 게 없고 얘기되는 건 없어요? 근데 아직 매우 초기 단계라서 금액이 뭐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요? 혹시 뭐 주택금융공사나 금액이 허그하고? 나오진 않는데 저렇게 비슷하게 되면 정말 죽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서울보증보험이 예. 다른 데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받은 사람들이 다 네, 서울보증보험 뭐 몰리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은 전세가 비싸잖아요. 비싸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평균 한 6억 5천 정도 될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예. 그러니까 저기서 못 받는 건데 그렇게 고가 전세 보증금이 많은 지역에서는 저쪽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서를 낀 대출을 많이 받아요. 그래도 대출은 네. 5억밖에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5억 대출 해주는 금액은 5억이고 나 전세 대출 이번에 7억 받았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대신 이제 보증금 10억짜리인데 다른 데 가면 대출 못 받지만 서울 보증을 가면 5억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서울보증 내부에서는 뭐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이나 시기를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뭐 안팎에서는 뭐 9억이냐 15억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저희 뭐 소득세법에 보면 고가 주택의 기준이 뭐 9억 정도이기도 하고 예. 매매잖아요. 그러니까 매매의 경우에 고가 주택의 기준이 9억이기도 하고 또 뭐 15억 정도에서는 지금 대출이 아예 안 되니까 왜 그러면 나 홀수일까? 이상한 의문점. 네, 어쨌든. 네. 네. 어쨌든. 그 금액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뭐 그게 결정된 건 아니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걸 갑자기 대출을 해주다가 이렇게 네. 딱 잘라버리면 네. 뭐 기존에 대출 받았던 분은 어디 가서 새로 구할 데도 없고 하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방향은 그러면 네, 전세가 비싼 데들은 네. 자기 돈으로 들어가라. 대출 받지 말고. 만약에 이 규제가 그렇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뭐 지금 계속 대출 총량을 줄이려고 하잖아요. 예. 물론 전세 대출은 이 총량 규제에서 빠졌지만 예. 이 전세 대출을 잡지 않고서는 이제 대출 전체 총액을 줄이기가 힘든 구조잖아요. 지금 잠깐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보셨지만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늘어난 대출의 절반 정도는 전세 대출의 증가분이거든요. 같은 전세 대출 좀 잡아야 되는데 뭐 그래서 얼마 전에 가계부채 규제하면 내놓으면서 뭐 여차하면 DSR에도 넣을 수 있고 내년부터 전세대출도, 예. 뭐 그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많이 독려를 하겠다. 예. 뭐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예. 이번에 뭐 서울보증도 사실은 여기 뭐 민간 회사라고 하지만 최대 주주가 예금보험공사 그 금융위원회 영향력 아래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도 좀 전세 대출을 좀 줄이는 쪽으로 뭐 검토를 해봐라. 뭐 이런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보에서 한번 불렀네. 예보에서. 그저께 있었던 가계부채 TF에 그 예. 서울보증도 같이 가서 같이 들어갔어요? 네, 논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 교감만 있었는데 왜 보도가 나왔을까요? 그들끼리 회의만 했는데.
흘려줬지. 흘려준 거죠. 네. 대충 이렇게 보도 나오면 여론 한번 떠보자. 그래서 오늘 방송 되게 중요한 거예요. 톤을 정해주세요.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게 되냐고.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고액 전세에 대해서는 보증 안 해주고 네. 자기 돈으로 들어와라 하는 거.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죠. 이게 그렇게 비싼 전세에 들어가는 사람은 좀 돈 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도 야 그래도 하여튼 그 원칙이 뭔지 좀 애매한 것 그런데 같아요. 원칙이. 시골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4억 전세도 고가 전세예요. 누구 기준으로 고가와 저가를 정합니까? 그렇죠. 그걸 저한테 그렇죠. 서울 기준. 다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나만 섬, 나까지만 섬인. 네. 이 지금 서울 보증에서 그 9억 원 이상 전세 보증금에 나간 전세 대출이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 전체 그 은행권 전세 대출이 한 158조 정도 되니까 네. 9억 이상 전세 대출은 사실 되게 작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크진 않아요. 정말 얼마 안 되네요. 네, 얼마 안 되는데 비싼 전세금은 대부분 그냥 자기 돈으로 하시는구나. 그럼 그거 규제해봐야 어차피 사실 규제해봐야 큰 효과가 대출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당국에서도 뭐 이런 논의 뭐 검토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현실화될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저희 사실 저희 그 금융위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네. 3% 애청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분을 좀 출연을 시켜주세요. 7시 반에 항상 그 3% TV를 보고 이제 출근하신다고 하던데 네. 아침에 출근길 네, 저녁에는 잘 안 보신다고. 중요한 걸 안 보시네. 아니 금융위 담당자가 아침에 출근길 라이브면 주로 이제 어제 나스닥 뭐 이런 건데 아닙니다. 그분도 투자할 권리와 자유가 있죠. 꼭 투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자주 본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분 말씀은 지금 네. 규제하는 모든 방안에서 검토는 했다. 근데 막상 저희가 이 방안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네. 요번에 그 대책에 왜 못 넣겠느냐 뭐 구체적인 거를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안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어떤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검토를 했으나 넣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앞으로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가끔씩 기사거리 없을 때 툭툭 나오는 이런 뉴스들 잘 구별해야 돼요. 네. 이거 다 보면 헷갈려 정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슬슬 내리는 시그널도 보인다는 이야기가 최근 한 1, 2주 계속 들립니다. 네. 예. 그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화면. 예. 예, 요즘 그 요런 기사들 많이 나오죠. 그 급매물 속속 네, 등장. 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 한국 부동산원이 한 달마다 내는 그 실거래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실거래가 신고를 바탕으로 만든 지수라서 상당히 뭐 시장의 현상을 잘 보여준다. 뭐 이런 평가를 듣는데 지난 9월에 그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0.99% 정도 오른데 그쳤어요. 계속 이제 떨어지는 추세인데 뭐 물론 오르긴 했으나 그 증가율이 많이 증가율이 떨어진 좀 거죠. 저것도 심해졌다. 엄청 오르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12달 내내 1% 오르면 한 15% 올라요, 1년에. 근데 이제 그 전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좀 떨어지고 예. 있고 예. 뭐 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예. 실제로 보면 지금 서울에 이제 아파트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해요. 네. 이 뭐 9월도 거의 2,000건대로 내려왔고 10월이 이제 저기 11월 1일까지 신고분인데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꼭 팔아야 되는데 이제 급한 분들 네. 이런 분들을 급매로 그러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아까 그 표에 보셨지만 뭐 이렇게 서울 뭐 외곽 지역, 뭐 예.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 실거래 가격이 조금씩 그 전 신고가보다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저 있습니다. 호가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된 게 네, 저 그렇습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금천구의 A 아파트는 이전에는 7억 4천 정도에 거래됐던 게 최고가였는데 최근에 6억에 거래됐다 이거죠. 네, 맞아요. 성남시 이 아파트는 9억에 거래됐던 아파트가 최근에 6억에 거래되고 네, 네. 다 4억, 2억, 3억 뭐 이 정도로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증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파트 뭐 향이나 층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뭐 1,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특수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추세를 좀 봐야죠. 그 실제로 그 반대되는 시그널도 나오는데 예. 그 뭐 경매라든지 예. 경매 같은 경우에 뭐
그 경매 낙찰가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네. 감정가 대비 얼마에 팔렸느냐를 보는 건데요. 네. 그게 뭐 얼마 전에 다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도 경매로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네. 앞으로 가격이 조금 더 오를 걸로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또 왜 대개 그 주택 시장의 선행 지표로 하고 저희가 받아들이는 왜 미분양 있잖아요. 예. 미분양 지표들 그게 점점 그 역대 최저로 떨어져 있어요. 아파트 아하. 미분양. 미분양이 네, 네. 물량이 이거는 네. 시장이 강하다는 시그널이고. 네. 그건 수요가 많다는 뜻이고 여전히. 사실 그 미분양 주택이 쌓이기 시작할 때 저희가 보통 주택 시장이 이제 하강한다 이렇게 예. 그런 예. 신호로 받아들였는데 실제로 이 미분양 지표만 보면 아직 시장이 괜찮은 뭐 이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튼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떤 그 상승세가 멈췄다는 상승세가 많이 꺾였다는 거는 다들 일치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질 거냐 어떻게 할 아니면 거냐. 숨을 고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도 의견들이 다 다양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저희도 취재할 시간 없어서 취재 못해서 할 말은 아닌데 조금 전에 저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거요? 뭐 거래 많이 떨어졌다는 거. 저거는 꺾은선 그래프? 아니, 그게 아니라 사례들 뭐 아, 9월에 사례들? 거래됐다가 예, 7월에 예. 거래되고 그냥 화면 좀 이거 뭐 한 띄워주세요.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거 네. 요거 가서 가지고 실제로 특수관계자 거래인지 아닌지는 확인만 좀 해보면 되는 건데 실거래가 공개됐으니까 무슨 아파트인지 알 거고 나중에 등기부등본 띄워봐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뭐 성만 비교해봐도 대충 알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면 되는데 이게 워낙 거래량이 적어서 저는 그러니까 늘 부동산과 관련된 지표들을 볼 때 거래량 많을 때도 사실은 되게 샘플링이 작잖아요. 부동산은. 근데 거래량도 가뜩이나 작은데 그래서 거래량이 작은 상황에서 가격 변동을 오를 때도 마찬가지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네. 늘 그 약간 여튼 좀- 지금 환경이 부동산 거래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 뭐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대출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 네. 전반적으로 뭐 그런 상황이라서 거래 그러니까 심리는 많이 위축돼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정말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느냐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어떤 시그널인지는 잘은 모르겠다. 네, 약간 엇갈리는 시그널이 많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들어가서 저희가 한번 시간 될 때 직접 한번 찾아볼게요. 저 하루만 휴가 주면 내가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 어떤 거래였는지.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경매 낙찰가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매 낙찰가율 네, 보시면 그러니까 지난달이었죠. 10월에 낙찰가율이 119.9%인데 이게 역대 최대 기록이었다고 해요. 야. 네. 그러니까 그 감정가 대비 이제 실제로 팔린 가격인데 네. 이게 뭐 상당히 높은 거죠. 감정 가격보다 높은 건 뭐 앞으로 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뭐 그렇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낙찰가율은 부동산 가격이 뭐 최소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뭐 신호로 봐야 된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고요. 예. 지난번에도 왜 그 최상욱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싼 가격이 싼 뭐 1억 이하 이렇게 예. 양도세 안 내도 되는 그런 거에는 막 수요가 몰린다. 그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하여튼 살려는 수요 자체는 없진 않은 것 같고 이거 경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부동산은 정말. 그 부동산 가격만 보면 굉장히 비싸진 것 같아서 저 거품 같은데 네. 눈을 들어서 코인 시장을 보면 그래도 여기는 시멘트 덩어리라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에 또 이게 싸 보여요. 이게 이렇게 농담이 아니라 네.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 코인 시장이나 네, 네. 뭐 NFT나 이런 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파고들면 말도 안 되는 시장들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걸 정부가 규제 못하는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징조가 안 좋아. 징조 안 좋아. 정부가 그걸 규제 못하는 건 네. 아니 다른 자산은 이렇게 올랐는데 네. 우리가 이것 좀 올린다는데 왜 우리가 거래하는 자산은 거래를 못하게 하냐라고 하는 뭔가 그 계층 내지는 그 여론을 선거로 선출되는 정부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계속 두잖아요. 근데 그걸 두면 기존의 전통 자산은 계속 싸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코인이 1억씩인데 네. 이거는 그래도 방이라도 있잖아. 네. 이게 5억인 게 뭐가 비싸? 라고 생각하면 끝도 없는 거죠, 서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박탈감은 더 심해지고. 이 고리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혼자 하여튼 2%에 남는 시간에 하여튼 꽤 많은 부분은 예. 그런 고민을 하면서 아하. 코인 시세도 좀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네. 낙찰가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전문가들 반응은 어때요?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조사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뭐, 네. 그러니까 뭐 상반된 시그널인데 예. 뭐 일시적인 숨고르기 지금은 혹은 이제 관망하는 장세다. 이런 쪽의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선을 관망하고 뭐 그렇다고 있는 이게 뭐 대선을. 급락의 이제 시발점이냐 뭐 그렇게 보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워낙 그 유동성도 많고 뭐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6억 이하의 투자 수요 이런 것도 사실 그 수치로 확인되고 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고 싶은 분은 여전히 있을 거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다른 규제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당장 어떤 액션을 하기에는 지금 쉽지 않으니 좀 지켜보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거래들은 다른 언론에서 안 찾아보면 저희가 또 시간도 찾아볼게요. 네. 오늘은 인체 폐지방 재활용 이거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제 것도 좀 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번에는 취재 오실 때 어디서 해주는지 아까 채팅창에 누구나 할 수 있대. 할수 지방 있대? 지방 수술은 예, 지방 제거 수술은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실손 됩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안 되지, 같아요. 안 그건 되지. 안 될 것 같아.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용 목적이나 뭐 이런 건 잘 안 되잖아요. 도수 치료 이런 것도 안 되고. 도수 치료는 되는구나.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또 그래 넌 딱 보면 해도 미용 안 될 것 같아. 그래 해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미용 목적 아닌 것 같아. 네. 이렇게. 네. 장순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난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